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첫 시간입니다. 여러가지 물체 운동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봅시다. 학습 목표는요, 여러가지 물체의 운동 사례를 찾고 속력의 변화와 운동 방향의 변화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을 배우고 나면요, 여러분들은 속도와 가속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속도와 가속도가 뭔지 알아봅시다. 운동하는 물체의 위치는 시간에 따라서 계속 달라집니다. 자, 시간이라는 것에 적어봅시다. 그냥 흐른다. 아직 시간의 본질을 알긴 좀 어렵죠. 자, 그래서 그냥 흐른다라고 알고 있으세요. 자, 운동하는 물체는 운동을 하니까 따라서 물체의 위치는 시간에 따라 계속 달라집니다. 그림과 같이 물체가 움직인 경로를 따라 측정한 길이, 그림을 보세요. 지금 물체가 이렇게 이동을 했는데 요렇게 이 움직인 경로를 따라 측정한 길이를 이동거리라고 합니다. 밑줄 쳐봅시다. 이동거리의 정의입니다. 이동거리의 정의예요. 영어로는 distance라고 합니다. 그 다음 처음 위치에서 나중 위치까지 직선 방향의 변화량을 우리는 변위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displacement라고 해요. 영어로는 displacement고요. 변위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바로 여기 방향이라는 말입니다. 변위는 방향이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변위는 방향이 있습니다. 이동거리는 방향이 없어요. 이동거리는 길이만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방향이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변위는 방향이 있어요. 오른쪽 그림을 보세요. 보면 변이라는 것은 처음 위치에서 나중 위치의 방향을 가지고요. 변이의 크기는 바로 나중 위치와 처음 위치 사이 간격, 이 길이가 바로 변이의 크기입니다. 자, 그러면 변이의 크기가 큰가요? 이동거리가 큰가요? 딱 봐도 이동거리가 훨씬 변이보다 길죠. 따라서 이동거리가 변이보다 더 큽니다. 당연히 직선으로 이동했다면 변이와 이동거리는 같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결론은 변이는 이동거리보다 변이의 크기죠. 변이의 크기는 항상 이동거리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직선으로 이동하면 같을 테고 직선이 아니라면 변이는 이동거리보다 항상 작게 되겠죠. 자, 이제 속력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물체의 빠르기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속력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첨가해서 적어봐요. 빠르기만을 나타내는 것을 속력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속력의 정의예요. 영어로는 스피드입니다. 일정 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이 이동하였는가를 나타냅니다. 반면에 물체의 빠르기와 운동 방향을 함께 표시하는 물리량을 우리는 속도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velocity라고 합니다. velocity라고 하고요. 빨간색입니다. 빠르기와 운동 방향에 별표를 합시다. 이것을 속도라고 합니다. 따라서 속도라는 물리량은 방향이 있고요. 속력은 방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더 적어보면 속도는 속력 더하기 방향입니다. 속력 더하기 방향은 곧 운동 상태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도라는 것은 곧 운동 상태와 같은 말이고, 속도를 안다는 것은 물체의 운동 상태를 다 아는 것이고, 속도를 안다는 것은 속력과 방향을 아는 겁니다. 속력만 안다는 것은 운동 상태를 다 아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 오른쪽은 속력을 구하는 공식이 있고요. 속도를 구하는 식이 있습니다. 속력은 이동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거고요. 속도는 변이를 시간으로 나눈 것입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의미를 가져봅시다.
이동거리는 방향이 없죠. 그러니까 방향이 없는 시간으로 나누어 봤자 당연히 방향이 없고요. 변이 자체가 방향이 있기 때문에 방향이 있는 것을 시간으로 나누어 쓰니 속도도 방향이 있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물체가 직선 운동을 할 때 이렇게 적혀 있는 이유는요. 바로 물리학 1에서는 직선 운동만 주로 다루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리학 1에서는 보통 처음 운동 방향을 플러스로 그 반대 방향을 마이너스로 표시합니다. 자, 여러분들 왼쪽에 하나 필기해 봅시다. 바로 단위에 대한 얘기입니다. 속력과 속도의 단위를 배워봅시다. 우선 속력과 속도의 차원, 디멘전, 차원이라고 하니까 좀 어려워 보이지만 뭐 쓰다 보면 익숙해져요. 속력과 속도의 차원은요, 길이를 시간으로 나누어 준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원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단위를 주로 쓰냐 하면 미터, 길이의 단위 미터가 있죠. 시간의 단위에는 세컨드, 초가 있습니다. 미터 나누기 시간을 해서 미터 퍼 세크를 쓰기도 하고요. 또는 실험실에서는 센티미터 단위를 많이 씁니다. 그죠? 센티미터 시간 초를 해서 센티미터 나누기 초니까 센티미터 퍼 세컨드. 그 다음에 자동차, 우리가 좀 큰 스케일의 경우에는 킬로미터를 얼마나 몇 시간 걸렸느냐, hour, h입니다. 그래서 킬로미터 퍼 hour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속력과 속도의 단위는 주로 이렇게 세 개를 많이 쓰고요. 우리 시험 문제에는 주로 미터 퍼 세크를 많이 씁니다. 뭐 센티미터 퍼 세크를 쓸 때도 간혹 있습니다. 뭐 실험 상황에 대한 문제가 나올 때는 그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평균 속력과 평균 속도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오른쪽 가야 되네요. 자,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부분의 물체의 운동은 속력이나 속도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 운동 시간에 대한 평균적인 의미로, 자, 밑줄, 전체 운동 시간에 대한 평균적인 의미로 평균 속력과 평균 속도를 사용합니다. 평균적인 의미로 평균을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좀 비유를 해볼까요? 대부분 한 반의 학생의 성적은 일정하지가 않기 때문에 전체 반에 대한 평균적인 의미로 평균 점수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물체의 운동은 속력과 속도가 일정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매번마다 매 초마다 시시때때마다 그 속력과 속도를 다 아는 것은 좀 피곤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뭐 평균적으로 평균 속력이 얼마였냐라고 물으면 저는 평균 속력 30km/h로 갔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표적인 대표값의 성질을 가진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때로는 어떤 순간에 속력과 속도가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순간 속력과 순간 속도를 사용합니다. 자,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자, 이 왼쪽 그래프는 위치 시간 그래프입니다. t1, t2 사이의 평균 속도는 이렇게 써요, 여러분들. v 바라고 쓰고요. 1km는 평균 속도라고 읽으면 되겠습니다. 평균 속도 v 바는 그죠? 예. 시간, 걸린 시간 나누기 걸린 시간 분의 이동 거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평균 속도니까 변이가 되겠죠. 미안합니다. 평균 속도이니까 변이입니다. 변이는 위치 변화량 S2 빼기 S1입니다. T1일 때 S1의 위치에 있었고요. T2일 때 S2의 위치가 있었습니다. 자, 평균 속도 V는 A점과 B점에 있는 직선의 기울기다 라고 지금 교과서에 적혀 있는데 왜 그럴까요? 자, 이것을 한번 설명해 봅시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자, 차근차근 해봐요. 자,
지금 이렇게 식을 전개하는 것은 그 평균 속도의 정의로부터 식을 전개한 것입니다. 그렇죠? 자, 적어봅시다. 평균 속도의 정의입니다. 그죠? 걸린 시간 분의 변이. 그 다음 다른 색깔로 어떻게 하면 되죠? 초록색으로 해볼까요? 다른 색깔로 여기 요만큼은요 기하학적인 거예요. 기하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T2 빼기 T1이 의미하는 것은 AD 사이의 길이고요. 그 다음에 S2 빼기 S1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선분 BD의 길이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A는 B다. 그죠? B는 C다를 하고 있는 겁니다. A는 B다, B는 C다. 즉 A는 뭐가 되죠? 따라서 A는 C입니다. 그런데 C가 바로 뭐냐 하니까 AD분의 BD니까 이것은 곧 선분 AB의 기울기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 왜라는 질문에 설명이 되었습니다. 평균 속도는 A점과 B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입니다. 왜냐하면 속도의 정의에 따르면 그런데 이 식이 곧 기하학적으로 기울기를 의미하니까 평균 속도는 기울기를 의미하는 것이다 가 되겠습니다. 방금 했는 게 바로 연역적 사고를 한 겁니다. 연역적 사고를 했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A는 B다. B는 C다. 따라서 A는 C다. 이렇게. 이것은 아주 많이 쓰입니다. 물리를 할 때. 자, 그 다음은 순간 속도입니다. 어떤 순간의 속도인데요. A점, 지금 T1 순간일 때의 속도가 궁금한 거예요. 이때는 접선의 기울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2학년 올라와서 수학 시간에 극한 배우고 그 다음에 미분을 배우고 나면 아마 이것을 좀 더 이해하는 데 편리할 텐데요. 자, 봅시다. 우선 느낌을 가져봐요. T1에서 T2까지가 이만큼의 기울기죠. 이 시간 간격을 더 줄이면 기울기가 요만큼 되고 요렇게 기울기가 점점점 접선의 기울기에 딱 붙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순간 속도는 A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순간 속도를 의미하고요. 평균 속도는 두 지점 사이의 기울기가 평균 속도가 되겠습니다. 자, 한편 물체의 속도가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물리량을 가속도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acceleration이라고 합니다. 자, 이때의 가짜는요, 더할 가짜예요. 영어로는 더할 가짜입니다. 속도가 얼마나 더해지냐라는 것을 묻고 있고요. 정의는 단위 시간당의 속도 변화량으로 정의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속도의 정의이고요. 의미는 속도가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가 의미입니다. 이 의미와 정의를 모두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가슴에 잘 담아두기 바래요. 가속도는 걸린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입니다. 속도의 단위를 주로 우리가 쓰기를 미터 퍼 세크를 많이 쓰죠. 그 다음에 걸린 시간은 또 세크의 단위를 쓰니까 단위 계산을 해봅시다. 지금 이거는 번분수 계산이 좀 약한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풀어서 보겠습니다. 미터 퍼 세크 나누기 세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미터 퍼 세크 자체가 또 이렇게 되잖아요. 나누기 초니까. 그런데 얘는 미터 곱하기 초분의 1 곱하기 초분의 1이니까 얘는 초제곱분의 미터입니다. 따라서 미터 퍼 세크 제곱입니다. 지금 이렇게 쓰면은 굉장히 풀어 써서 나타낸 겁니다. 이해가 됐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속도의 단위는요, 주로 미터 퍼 세크 제곱을 많이 쓰고요.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일정한 시간 동안 물체의 평균적인 가속도를 평균 가속도, 뭐 average가 되겠죠. 어느 한순간의 가속도를 뭐 순간 가속도라고 합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전 했던 거 똑같이 하는 거예요. 보세요. A는 B다. B는 C다. 근데 C 자체가 기울기니까 A는 기울기다.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 속도 시간 그래프입니다. 가속도의 정의가 속도의 변화량을 걸린 시간으로 나눈 거잖아요. 따라서 가속도 acceleration A는 속도 변화량 V2 빼기 V1 걸린 시간 T2 빼기 T1이 되겠습니다. 이때 또 마찬가지죠. V2 빼기 V1이 의미하는 것은 BD의 길이고요. 그 다음에 T2 빼기 T1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이 AD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고 하면 바로 선분 AB의 길이가 되겠죠. 이것도 그러니까 연역적 사고를 한 겁니다.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의 기울기는 바로 가속도를 의미한다. 자, 이제 순간 가속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T1에서의 순간 가속도인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위에서 했던 거 똑같아요. T1 순간입니다. T1 순간에서의 가속도는 바로 A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D 지금 접선이 지금 쭉 이어졌을 때 여기가 C점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구해진다가 되겠어요. 자, 아래쪽입니다. 그림과 같이 다음과 같이 가속도의 방향은 자동차의 속도가 빨라질 때에는 속도의 방향과 같겠죠. 지금 여기서 이 그림이라는 것은 지금 직선 운동입니다. 물리학원에서는 직선 운동만 다루고 있으니까 지금 차가 직선 운동만 하고 있죠. 속도가 빨라질 때에는 가속도의 방향과 속도의 방향은 같습니다. 느려질 때에는 가속도의 방향과 속도의 방향은 반대가 되겠습니다. 자, 하나만 교과서 아래쪽에 적어봅시다. 일반적으로 대부분 가속도의 방향과 운동 방향은 다를 때가 훨씬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물리학원에서는 그 1차원 운동만 다뤄서 그렇지, 사실 우리 일상생활에서를 생각해 보세요. 3차원적으로 운동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속도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다를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물리학원에서는 뭐 직선 운동을 하니까 앞, 뒤 또는 좌우, 뭐 동쪽, 서쪽, 남쪽, 북쪽 뭐 이런 식으로만 운동을 할 테니 뭐 가속도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같을 때가 꽤 많을 텐데 사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3초까지 했고요. 첫 번째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EBS 수능 특강 과제가 3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까지 3문제를 풀어오세요. 자, 수고했습니다.